자, 4강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가입한 다음에 꼭 우리가 공구 판매를 할 때 특히나 꼭 하셔야 되는 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크리에이티브로 전환을 하는 건데요. 왜 전환을 해야 하냐면, 제 거 같은 경우 이제 프로필란, 그러니까 사진 아래를 프로필란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링크 밑에 프로페셔널 대시보드라고 있죠. 저는 프로페셔널 계정, 그러니까 사업자로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걸로 정했는데요. 뭐 꼭 그렇게 이제 한 이유는 사실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크리에이티브로 해도 되는데 요거는 샵을 만들 수 있고 등록을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 샵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만 있거든요. 근데 자기 자사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홈페이지라고 말하는 그런 사이트만 등록이 가능해요. 그래서 샵에 입점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타그램 안에서도 쇼핑이 가끔 뜨거든요. 그거를 등록할 수 있는 거고, 일단은 저는 일단 테스트를 해볼 겸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보통 사업자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게 바로 프로페셔널이고요. 이제 이 사업자 모드고요. 그래서 이 대시보드를 들어가면 인사이트 같은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도달률이라던가 아니면은 이게 내가 글을 몇 개를 올렸는데 뭐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는가 막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정을 하면 최근 30일 뭐 이렇게 제가 지난달, 최근 90일 뭐 이렇게 업데이트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노출이 몇 명한테 되었고 팔로워, 그다음에 팔로워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팔로워가 아닌 사람한테도 여러분 우리 피드나 릴스가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퍼질 수 있고 그다음에 7,932 이만큼 이제 도달을 했다는 건데 여기에서 꺾인 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제가 광고를 돌렸다는 표시예요. 근데 왼쪽에 7,932는 릴스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거의 2배 가까이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내 기회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니까 얼마나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릴스를 꼭 하시면 좋고 단 우리가 모든 릴스를 무조건 올린다라고 해서 사람이 모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아이 밥 먹는 거 릴스 올린다고 해서 반응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육아만 피드를 막 올리고 있는데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 갑자기 축구공을 막 이렇게 드리블을 막 차? 아, 그것도 나쁘진 않지. 근데 뭐 갑자기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얼토당토 않은 우리의 그런 육아맘들이 하지 않을 것만한 그런 거라면 뷰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팔로워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가 뭐 릴스 때문에 가가지고 사실은 10대 거에 가가지고 계정에 추가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드의 주제를 찾아야 되는 이유, 결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도달한 사람. 옆에 이제 아이에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뜨거든요. 그래서 도달은 노출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도달은 같은 계정에서 콘텐츠를 여러 번 본 횟수까지 집계하는 노출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스타그램에서는요, 도달이라는 게 있고 노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노출은 그냥 이렇게 퍼졌다는 건데 도달은 도달이랑 노출이랑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홍보 콘텐츠를 포함하여 회원님의 콘텐츠를 1회 이상 조회한 고유 계정의 수. 그러니까 한 번 이상 본 사람을 이제 도달에 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다 스토리 릴스 게시물 다 포함한다. 근데 이제 도달은 같은 계정에서 콘텐츠를 여러 번 보는 횟수까지 집계하는 노출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노출은 그냥 여기저기 퍼지는 거고 도달은 그 사람이 결국 누르거나 뭔가 이제 이게 우리 거를 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 광고를 타고 왔든 다른 어떤 홈피드에서 타고 왔든 아니면 더보기를 눌렀든 그게 진짜 도달이죠. 그래서 도달 보시면 저는 보통 서울이나 경기도 이렇게 많더라고요. 상위 국가. 연령대. 그러니까 연령대가 여러분 타겟층을 정해라, 타겟층을 정해라. 사실은 반대예요. 억지로 타겟층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쓰는 글이 무슨 글인지를 계속 이걸 결을 맞추면 자동으로 타겟층은 딱 됩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그걸 모르니까 일단 타겟층이 무엇일까 결국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를 올렸을 때 반응을 보일 나이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까지 이렇게 이제 광고도 거의 저는 30에서 40까지만 광고를 거의 돌려요. 당연히 성별은 여성이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로필 제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나오고요. 심지어 외부 링크 누름, 제 블로그로 갔는지 사이트로 갔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것들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봐도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이 숫자, 수치라는 것은. 근데 어쨌든 이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글을 올렸어요. 인사이트 보기를 딱 눌렀을 때 글을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좋아요, 댓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내는 거예요. 종이 비행기를 누르면 그 링크가 복사가 돼가지고 이제 스토리나 카톡으로 보내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28은 책갈피예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 글을 인사이트를 보시면 책갈피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댓글을 막 유도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신뢰가 있구나 또는 좋은 정보다라는 걸 알려주는 지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정보를 올렸구나, 내 이웃들이 원하는 정보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인사이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까지 안 하면 올렸는데 단시간에 반응이 없으면 썸네일이 너무 홍보 느낌이 났다, 찐 사진이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눔 같은 경우 나눔 이벤트 같은 경우는 뭐 도달한 계정은 많은데 이거는 스크랩을 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썸네일에 글자를 이렇게 넣지 않고 올렸을 때 바로 이렇게 조금 책갈피 저장 댓글이 적은 거예요. 사진을 분명 되게 예쁘장하게 찍었는데도. 그래서 제가 바로 보관, 삭제나 보관이라고 있어요. 그냥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피드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다시 올리고 싶을 때 블로그는 다시 올리면 안 되는데 인스타그램은 괜찮아요. 그래서 똑같은 건데 실수를 했어. 그래서 내가 다시 올리고 싶은데 왜 피드를 열심히 썼으면 까먹잖아요, 글을. 그래서 그 피드를 복사해서 쓰고 싶은데 왜 또 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복사를 내가 했다가 실수로 그 복사를 지울 수도 있고, 갑자기 내가 이제 다른 거에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면 사실 복사한 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안전한 게 보관을 눌러놓으면 안전해요. 그래서 보관함에 가면 내가 보관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관을 해놓고 다시 썸네일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반응도가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도달한 계정이 확 이렇게 늘어나더라. 그리고 제 계정은 그냥 단순한 정보보다 이렇게 엄마들한테 정말 찐 어떤 교육 정보, 전문적인 느낌을 줬을 때 이웃들 반응이 좋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최근에 이런 피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자, 제 닉네임 오른쪽에 3단 바를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설정 및 개인정보를 누르시고요. 요거는 살짝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비즈니스로 해가지고 프로페셔널 비즈니스로 설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뭘로 하시면 되냐면 이 계정 유형 전환이 있어요. 계정 유형 전환으로 누르면 여러분들은 원래는 처음엔 개인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크리에이터로 전환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한 번만 전환을 하면 땡이에요. 그래서 공인 크리에이터, 그냥 이제 컨텐츠 만드는 사람한테 아무에게나 지정이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저처럼 인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인사이트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올리자마자 바로는 아닌데 한 5분, 10분 후에 요 댓글이나 요 이제 좋아요 속도를 살짝 보고요. 그 다음에 하루 정도 이제 저녁 정도 됐을 때 한 번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쨌든 피드를 여러 가지를 올리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올린 것에 대해서 썸네일을 넣느냐, 아니면은 거기다가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느냐, 이제 그래서 타겟층이 내 이웃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면서 결국 제 주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떤 피드를 올려야 될지 고민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제대로 사업을 하시려면 사람들이 원하는 걸 팔아야 돼요.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주고 원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육아맘들이 사업을 이제 셀러로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이 고민을 항상 거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1만 팔로워 정도 됐을 때는 어떤 고민들을 하시냐면, 난 편하게 일상을 올리고 추억, 기록을 했단 말이야. 그럼 엄마한테는 이게 의미가 사실은 있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버려야 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인스타그램을 했는가? 라는 이제 순간이 오는데, 사실 수익이 난 다음에는 어쨌든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 수익 버릴 수 없잖아요. 10만 원 이상이라도 어쨌든 수익이 난다면. 그래서 결국은 다들 그냥 그대로 지나가져서 그냥 편한 계정으로 만들어서 거기는 그냥 막 올리시던가, 아니면은 점점 바빠져요. 바빠져서 그냥 이제 일적인 계정만 올리시던가. 그래서 좀 그 중간에서 그러면 이제 조금 갈급함, 좀 외로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유명해진 분들, 인플루언서들끼리 약속 잡아가지고 만나던가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진짜 실제 이제 오프라인에서 또 채워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 게 온라인에서 만났는데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들과 그런 것들을 사실은 오픈을 안 하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올라간 사람들끼리 결국 줌이든 오프라인이든 만나서 또 소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버텨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정보를 또 2배로, 4배로 쌓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숙제는 이거예요. 인사이트를 볼 수 있게 크리에이티브 계정으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